IV 제3장 문화적 다양성과 마사야의 전략. 한국어도 완벽, 일본어도 완벽. 마사야의 선곡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한국 곡과 일본 곡을 마치 두 개의 무기처럼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점이다. 한국의 감성을 자극해야 할 때는 한국 발라드를 선택해 듣는 이들의 추억과 정서를 정확히 겨냥한다. 반대로 일본의 정체성과 자신만의 뿌리를 보여줘야 할 순간에는 J-팝 클래식을 선곡하며 일본 특유의 서정성과 감정을 깊이 있게 풀어낸다. 대부분의 가수들은 한 언어, 한 스타일의 강점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마사야는 예외다. 그는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전환하며 두 문화의 음악적 배경을 이해한 채 감정과 테크닉을 섞어낸다. 바로 이 점이 그를 한일 합동 프로그램에서 유일무이한 가수로 보이게 만든다. 또한 마사야가 고른 곡들은 단순히 언어를 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감정적 교량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의 무대가 나오면 일본 팬들은 한국 무대에서 일본 감성이 이렇게 빛날 수 있구나 라고 감탄하고, 한국 팬들은 일본 가수가 한국 감성을 이렇게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니 라고 놀란다. 결국 마사야는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무대의 문화 정체성을 재정의한다. 그의 선곡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두 나라의 청중을 잇는 메시지다. V 제4장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조회수, 댓글, 그리고 확산력. 마사야의 무대가 방송된 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숫자다. 12에서 24시간 안에 조회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댓글란에는 한국어와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 동남아 언어까지 섞여들기 시작한다.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글로벌한 파급력이다. 팬페이지, 틱톡, 인스타그램 리포스트 계정에서는 그의 하이라이트 클립이 가장 먼저 업로드되고 가장 빠르게 퍼진다. 이 현상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곡을 부르든 어떤 무대든 마사야가 나온 회차에서는 꼭 순간적인 폭발이 일어난다. 마치 프로그램 전체의 분위기가 그의 등장에 맞춰 상승하고 콘텐츠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하나의 시스템이며 이름 그대로 마사야 효과다. 그가 선택한 곡은 모두 하나의 이벤트가 되고 시청자들은 무대를 본 뒤 다시 SNS에서 찾아보고 공유하며 새로운 확산을 만든다. 결국 반복되는 결과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긴다. 이건 실력이 아니라 브랜드다. 마사야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브랜드. VI 제5장 팬덤의 반응. 마사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이해한다. 팬들이 마사야의 선곡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마사야가 고른 곡은 마치 원래부터 그를 위해 만들어진 곡 같다. 이 말은 그가 단지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곡의 감정 스토리 메시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내는 가수라는 뜻이다. 또 많은 팬들은 이렇게 말한다. 오래된 히트곡이 그의 목소리를 만나면 다시 살아난다. 오늘 마사야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만 알아도 그 회차는 이미 성공이다. 이 심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마사야에 대한 신뢰. 팬들은 그의 선택을 믿고 본다. 둘째, 기대가 곧 소비를 만든다는 점. 기대가 커질수록 무대는 더 많이 재생되고 더 많이 공유된다. 결국 팬들이 만들어낸 반복적 기대가 마사야의 레전드 오라, 아우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마사야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곡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자신의 언어로 재해석해 관객에게 전달하는 아티스트다. 그래서 팬들은 그의 무대를 기다리는 행위 자체를 즐긴다. 7. 결론. 왜 마사야만이 이런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마사야가 제시하는 무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는 항상 어려운 곡을 선택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기술보다 서사를 앞세운다. 한국과 일본 두 문화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엮어내고 이를 통해 양국 청중의 감정적 공명을 이끌어낸다. 무대가 끝나면 SNS와 플랫폼 전반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그의 이름은 다시 하나의 화제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은 그의 선택을 신뢰한다. 이는 어떤 가수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산이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하다. 마사야는 톱10쇼에서 가장 선곡 감각이 뛰어난 가수일 뿐 아니라 곡을 기억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가수다.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묻고 싶다. 과연 마사야는 앞으로도 새로운 전설의 무대를 만들어낼까? 그리고 다음 무대에서 그는 어떤 명곡을 선택하게 될까? 답은 아마도 그의 다음 무대가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마사야의 선곡 감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킹 오브 싱어즈 안에서 그의 이름이 왜 늘 화제가 되는지 그 답이 이 단계에서부터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킹 오브 싱어즈 속 마사야 고전 발라드를 꿰뚫는 감각 1라운드 라스트 레인 선택의 의미 코리아 재팬 킹 오브 싱어즈 2025 첫 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첫 무대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안정적인 곡들을 골랐던 순간 마사야는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바로 일본 발라드의 상징 같은 명곡 마지막 비 라스트 레인입니다. 이 곡은 감정선과 호흡, 긴 프레이즈가 모두 동시에 요구되는 난도 높은 발라드라서 많은 가수들이 도전 자체를 망설이는 곡입니다. 조금만 감정이 흔들려도 바로 무너질 수 있고 원곡의 존재감은 워낙 강해서 비교 압박도 큽니다. 하지만 마사야는 이런 위험 요소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로 바꾸죠. 기교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감정을 단단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하며 곡의 서사를 한 호흡씩 쌓아 올립니다. 이 선택 하나만으로도 그의 선곡 철학이 선명합니다. 감정이 중심이고 기술은 그 감정을 운반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확고한 기준 말입니다. 이 레몬과 프리텐더 국민곡의 위엄을 즐기다. 2회 무대에서는 더 대담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사야는 레몬을, 함께 출연한 다케나카 유다이는 프리텐더를 선택합니다. 두 곡 모두 헤이세이 레이와 시대를 대표하는 국민곡이자 수도 없이 커버된 곡들입니다. 잘하면 당연하다는 반응이 돌아오고 조금만 달라지면 원곡이 낫다는 평가가 바로 따라붙는 부담이 큰 곡이죠. 그럼에도 마사야는 이 위험을 피하지 않습니다. 원곡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음색의 결을 바꾸고 호흡을 재배치해 자신만의 해석으로 무대를 채워갑니다. 어떤 곡이든 모두가 아는 명곡이라도 마사야가 부르면 처음 듣는 곡처럼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적이지만 손을 대기 어려운 곡을 선택하고 그걸 자신의 언어로 다시 쓰는 것. 이것이 마사야 선곡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3포유 마사야의 개인 음악 컬렉션 2025 한일교류 축제에서 마사야는 포유를 다시 선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유튜브에 올라온 마사야 S 컬렉션입니다. 그 안에는 그가 불러온 노래들이 마치 인생에서 꼭 들어야 할 명곡 모음집처럼 큐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연을 위한 선곡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마사야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면서 동시에 곡을 선택하고 소개하는 큐레이터이기도 합니다. 명곡을 고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부르고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어 자기 음악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죠. 톱10쇼 속 마사야 한국 명곡부터 J-팝 클래식까지 1. 투모로우 원곡자와 함께한 도전적 듀엣 톱10쇼 70회에서 마사야는 한국 R&B 위 전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투모로우를 원곡자 환희와 함께 부릅니다. 보통 원곡자 앞에서 그들의 대표곡을 부르는 건 엄청난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사야는 그 압박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환희의 감성과 하모니를 살리면서도 자신의 음색과 감정선을 분명하게 남겼습니다. 일본 언론이 최고의 궁합이라고 평가할 만큼 두 가수의 색이 부딪히면서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뤘던 무대였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 봐도 마사야의 선곡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음악과 원곡자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종을 울리는 건 당신 국민가요에 대한 도전. 같은 회차에서 마사야는 와다 아키코의 국민 명곡을 단독 무대로 선보입니다. 일본에서 세대를 넘어 사랑받아온 상징적 곡을 국제 무대에서 선택했다는 점은 단순한 선곡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레즈에 올린 글에서도 이 곡은 단순한 경연곡이 아니라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노래라고 밝힌 바 있죠. 마사야는 일본 아티스트로서 J-팝의 정서를 존중하면서도 한일 무대에서 일본 감성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곡을 선택했습니다. 3네버 엔딩 스토리, 한국 팬들의 기억을 흔들다. 톱10쇼 71회에서 마사야는 한국 발라드의 상징 같은 곡을 불러냅니다. 한국 음악 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곡이라 부담도 컸지만 그는 일본 특유의 감성과 결합해 새로운 감정선을 만들어냈습니다. 팬들은 감정이 폭발한다, 추억이 되살아난다는 반응을 보이며 뜨겁게 호응했습니다. 사 꽃봉오리 이미지와 서사가 하나가 되다. 같은 회차에서 SHU와 함께한 꽃봉오리는 서사성이 강한 곡입니다. 마사야는 꽃봉오리가 가진 상징, 성장, 기다림 같은 이미지를 목소리로 섬세하게 그려냈고 SHU와의 감정선도 자연스럽게 맞춰 나갔습니다. 그가 곡을 이야기처럼 만들어내는 능력이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오 이방인과 기타 명곡들. 마사야는 이방인 같은 J-팝 클래식부터 레이니 블루처럼 기술과 감정이 모두 필요한 곡들까지 꾸준히 선택해왔습니다. 이 선곡 리스트는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깊이를 우선하는 그의 취향과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사야의 선곡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한국 곡과 일본 곡을 마치 두 개의 무기처럼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점이다. 한국의 감성을 자극해야 할 때는 한국 발라드를 선택해 듣는 이들의 추억과 정서를 정확히 겨냥한다. 반대로 일본의 정체성과 자신만의 뿌리를 보여줘야 할 순간에는 J-팝 클래식을 선곡하며 일본 특유의 서정성과 감정을 깊이 있게 풀어낸다. 대부분의 가수들은 한 언어, 한 스타일의 강점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마사야는 예외다. 그는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전환하며 두 문화의 음악적 배경을 이해한 채 감정과 테크닉을 섞어낸다. 바로 이 점이 그를 한일 합동 프로그램에서 유일무이한 가수로 보이게 만든다. 또한 마사야가 고른 곡들은 단순히 언어를 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감정적 교량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의 무대가 나오면 일본 팬들은 한국 무대에서 일본 감성이 이렇게 빛날 수 있구나 라고 감탄하고, 한국 팬들은 일본 가수가 한국 감성을 이렇게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니 라고 놀란다. 결국 마사야는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무대의 문화 정체성을 재정의한다. 그의 선곡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두 나라의 청중을 잇는 메시지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조회수, 댓글, 그리고 확산력. 마사야의 무대가 방송된 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숫자다. 12에서 24시간 안에 조회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댓글란에는 한국어와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 동남아 언어까지 섞여들기 시작한다.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글로벌한 파급력이다. 팬페이지, 틱톡, 인스타그램 리포스트 계정에서는 그의 하이라이트 클립이 가장 먼저 업로드되고 가장 빠르게 퍼진다. 이 현상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곡을 부르든 어떤 무대든 마사야가 나온 회차에서는 꼭 순간적인 폭발이 일어난다. 마치 프로그램 전체의 분위기가 그의 등장에 맞춰 상승하고 콘텐츠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하나의 시스템이며 이름 그대로 마사야 효과다. 그가 선택한 곡은 모두 하나의 이벤트가 되고 시청자들은 무대를 본 뒤 다시 SNS에서 찾아보고 공유하며 새로운 확산을 만든다. 결국 반복되는 결과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긴다. 이건 실력이 아니라 브랜드다. 마사야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브랜드. 팬덤의 반응. 마사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이해한다. 팬들이 마사야의 선곡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 마사야가 고른 곡은 마치 원래부터 그를 위해 만들어진 곡 같다. 이 말은 그가 단지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곡의 감정 스토리 메시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내는 가수라는 뜻이다. 또 많은 팬들은 이렇게 말한다. 오래된 히트곡이 그의 목소리를 만나면 다시 살아난다. 오늘 마사야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만 알아도
그 회차는 이미 성공이다. 이 심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마사야에 대한 신뢰. 팬들은 그의 선택을 믿고 본다. 둘째, 기대가 곧 소비를 만든다는 점. 기대가 커질수록 무대는 더 많이 재생되고 더 많이 공유된다. 결국 팬들이 만들어낸 반복적 기대가 마사야의 레전드 오라, 아우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마사야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곡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자신의 언어로 재해석해 관객에게 전달하는 아티스트다. 그래서 팬들은 그의 무대를 기다리는 행위 자체를 즐긴다. 왜 마사야만이 이런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마사야가 제시하는 무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는 항상 어려운 곡을 선택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기술보다 서사를 앞세운다. 한국과 일본 두 문화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엮어내고 이를 통해 양국 청중의 감정적 공명을 이끌어낸다. 무대가 끝나면 SNS와 플랫폼 전반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그의 이름은 다시 하나의 화제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은 그의 선택을 신뢰한다. 이는 어떤 가수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산이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하다. 마사야는 톱10쇼에서 가장 선곡 감각이 뛰어난 가수일 뿐 아니라 곡을 기억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가수다.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묻고 싶다. 과연 마사야는 앞으로도 새로운 전설의 무대를 만들어낼까? 그리고 다음 무대에서 그는 어떤 명곡을 선택하게 될까? 답은 아마도 그의 다음 무대가 알려줄 것이다.